History Matters 로마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도입니다. 티베리우스가 제2대 황제에 오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황제 후계물망에 관련된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걸림돌로 희생되었고 그 배후에는 항상 리비아가 있었습니다. 리비아는 세 번째 황후에 오른 후 아무런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권력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건 성격에 따라 언제 어떻게 누구를 눌러야 하는지 잘 알았고 일개 조그만 사모아 섬의 세금 문제에서부터 이집트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정치적 결혼 문제까지 모두 꿰뚫어보는 천부적 자질을 타고났습니다. 황후는 황제와의 사이에 자식을 두지 못했지만 사랑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0살 때 생일 선물로 아우구스타의 칭호까지 헌정받았습니다. 티베리우스는 그녀의 지나친 권력욕과 간섭에 지친 데다 아들을 잃자 더 이상 정치의 염증을 느껴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은거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카프리 섬에 빌라 조비스라는 웅장하고 화려한 궁전을 건설한 후 10여 년간을 이곳에서 통치하였는데 2000여 년 전의 그 발자취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바티칸 광장의 저 유명한 오벨리스크는 3대 황제 칼리큘러가 이집트에서 약탈하여 온 것입니다. 황제정은 시작부터 그 전조가 좋지 않았습니다. 티베리우스를 독살하고 황제를 차지한 사람은 바로 종손이었습니다. 그는 독재로 악명을 떨치던 끝에 경호실 군인들에 의해 살해당한 첫 황제가 됩니다. 이 당시에 이미 군인, 특히 경호실의 세력이 너무 커져 황제를 비롯한 그 식솔들마저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군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두루수스의 둘째 아들 클라우디우스를 제4대 황제로 지명하였습니다. 리비아의 둘째 아들 두루수스는 전사하였으나 그의 후손들과 아우구스투스의 딸 줄리아의 피슬로 로마는 계승됩니다. 아그리피나 주니어는 두루수스의 손녀입니다. 그녀는 클라디우스의 황후를 쫓아내고 삼촌의 부인이 되어 황후에 오르고 최초로 황제와 황후가 나란히 나오는 기념 동전을 주조했고 실제로 황제보다 더 많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리비아는 눈에 띄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데 반해 아그리피나는 전면에 나서서 악랄한 수단을 서슴지 않았으며 자력으로 아우구스타 제위에 올랐습니다. 그녀에게도 과거 소생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첫 번째 황후 소생의 딸과 결혼시킨 후 황제의 친아들을 제치고 자신의 아들로 후임 황제에 오르게 하는 대단한 수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임을 다한 황제를 제거했습니다. 이 엄청난 모성애의 상징으로 태어난 황제가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는 자신의 사제 옆에 35m 높이 동상을 세웠는데 거대하다는 뜻으로 콜로수스라고 불리었습니다. 그 자리에 플라비우스 베스파니우스 황제가 원형 경기장을 건축한 것이 현재의 콜로세움입니다. 시아의 거대한 물탱크 시설통에 경기장에 물을 끌어들여 수십 척의 배를 동원하여 실감나는 해상전투 광경을 펼쳤으며 정글과 폭포 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추었고 개폐식 천장을 설치하여 로마의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시설 운영을 위해 해군 천여 명이 상주했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고 중간 휴식 시간에는 음식과 음료수, 와인까지도 전부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팍스 로마나의 상징이었으며 또한 로마 중후정치 현실 마당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황후 파우스티나는 미모뿐만 아니라 연문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아첨을 잘하는 원로는 바람기로 소문난 그녀를 아우구스타로 선포하고 유노, 비너스 여신들과 함께 같은 신전에 모셨으며 모든 남녀는 결혼식 때 그 제단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황제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파우스티나에게 전해지자 그녀는 1300마일이나 떨어진 이집트 총독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파우스티나는 사랑을 속삭이면서 황후의 지위를 약속받고 총독 아비디우스 카시우스를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가 전쟁 막사에서 병으로 신음 끝에 돌아오자 아비디우스는 100일간의 황제 생일로 그간의 장군으로서의 평생을 쌓아올린 모든 명예를 잃는 치욕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황후의 불륜 행각을 모르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면서도 소박과 근면을 미덕으로 진지하게 생활하였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사상을 담은 명상록을 남겼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연법을 신의 뜻으로 보았고 결과와 무관하게 해야만 하는 이를 의무라 칭한다. 세계 시민적 의식 속에 그 공동 선을 위해 살아가는 태도를 요구한다. 만민평등 사상, 로마 만민법, 칸트의 의무론, 루소 등의 근대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팍스 로마나는 아우구스투스에서 아우렐리우스 시절까지 약 200년간의 시대를 말합니다. 특히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및 아우렐리우스 5 황제의 기간을 오현제 시대라 부릅니다. 서기 193년 한 해에 5명의 군인들이 황제에 오릅니다. 페르티낙스는 노예 출신으로 파르티안 전쟁의 공훈으로 승승장구하여 경호실 고위 직책에 있던 중 코모두스 황제가 경호원들에 의해 살해되는 과정에서 황제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부패한 나라를 너무 성급하게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프레토리안 가드는 3달 만에 황제를 살해한 후 황제 위를 공개 경매에 붙였고 새로운 황제를 2달 만에 또다시 죽여버렸는데, 그러자 이제는 2명의 황제가 동시에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septimius severus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장군으로 북에는 한니발의 후예였으나 목에는 로마인으로 그녀의 경호실 고위직의 친척을 통해 군인으로 출세를 하였습니다. 세베루스가 이들을 모두 제거하고 경호실의 지지를 획득하여 황제에 올랐습니다. 세베루스는 젊은 시절 시리아 아랍 혈통의 줄리아 돔나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왕배우를 운수를 타고났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적중한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세베루스는 18년간 정권을 장악하였고 그의 아들 카라칼라와 게타도 공동 황제 체제를 계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라칼라가 동생 게타를 죽이고 단독 황제에 올랐는데 그가 또다시 경호실에 의해 살해되었고 황후 줄리아 돔나마저 생을 끊으면서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언니 줄리아 마에사가 복수를 맹세합니다. 마에사에게는 소아 에미아스와 마마에라는 2 딸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통치로 부정축제한 어마어마한 부가 있었습니다. 소아 에미아스에게 엘라 가발로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를 죽은 카라칼라의 아들이라는 허위 주장을 펼치면서 이 거짓은 막대한 뇌물과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포장되어 로마 장군들과 귀족 사이에는 진실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황제 마크리누스가 이를 발본색원하고저 시리아로 직접 출동하였다가 허무한 죽음을 맞고 그녀의 외손자가 정식으로 황제에 등극합니다. 마에사는 아우구스타의 칭호와 함께 군과 원로원의 모친이라는 영예를 수여받고 마크 권력을 유감없이 행사하였습니다. 줄리아 마에사 집안은 바알 신관 가문이었는데 황제는 모든 로마 귀족들에게 바알 신에게 경배를 강요하였고 민심이 뒤숭숭거렸습니다. 마에사는 즉각 엘라 가발로스를 폐위시켰고 둘째 딸 마마에의 아들 알렉산더를 새로운 황제로 옹립하였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이 왕조를 시리안 다이너스티라고 칭합니다. 시리아에는 당시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이 왕조는 로마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데는 공헌하였으나 경호실을 4배의 규모로 증강시켰고 로마 제국을 자신의 개인 재산 정도로 간주했는데 로마의 위기는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회의 평온을 교란시키는 대부분의 범죄는 권력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재산을 소수에게 한정시키는 불평등의 제약 때문에 야기된다. 격렬한 경쟁심, 승리의 자만심, 과거의 상처받은 기억, 미래의 위험에 대한 공포 등 이 모든 것은 민심을 선동하고 이런 동기에 의해 역사는 시민들의 피로 얼룩졌다. 에드워드 기본은 septimius severus를 로마 제국을 멸망으로 이끈 장본인을 했습니다. 로마는 어느 시점부터 명시적인 몰락의 길로 들어섰는가? 라는 이 질문은 많은 역사가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디우스는 영국을 침공하였고 하드리아누스와 안토니누스 시대에 걸쳐 영토는 스코틀랜드 국경까지 확장되었고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건설한 동서를 가로지르는 성벽이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아우렐리우스 시대를 마지막으로 다뉴브강 이북의 다키아, 현재 로마니아 지역을 완전히 포기하고 정복 전쟁은 중단됩니다. 전쟁의 중단은 곧 제국 몰락의 징후였다. 평화란 새로운 노예의 공급 중단이다. 경제의 원동력인 노예의 부족 사태로 라티푼디움 체제가 불가능해진다. 카라칼라는 로마 시내의 거대한 목욕탕을 유산으로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 모든 로마인에게 시민권이 주어진 것은 카라칼라 황제 때였습니다. 노예에게 가족 제도를 허용하고 동시에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로마는 더 이상 노예 공급의 중단에서 오는 경제적 파탄을 감당할 수 없었고 노예의 자체 재생산을 허용한 것입니다. 노예에게 사유재산과 가족 제도가 허용되었다는 사실은 노예에 대한 관리를 본인 스스로에게 일임한 것이었으며 노예에게도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운 인격체를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란 결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자유의 일반 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인격은 내면을 이루는 무한한 의지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려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재산이라는 외적 영역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유의 실제성은 재산이라는 외면적 요소에 깃들게 되는 열악한 사태이지만 재산을 소유함으로써만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열악한 외적 인격체란 오직 법률적 측면에 한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정신으로서의 인격, 의지에 매개되어 있는 내면의 인격체에 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의 혼이라 할 수 있는 개개인의 자긍심과 구체적인 모습은 파괴되고 개인은 점의 집합으로서 국가에 흡수된다. 로마는 복종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가와 동시에 그것에 대항하는 인격, 자아의 내적인 자유가 두 뼈대를 이룬다. 종교는 인간보다 고차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의식과 더불어 시작된다. 로마인들에게 국가의 엄중함은 오히려 개인 내면의 자유라는 싹을 트이는 기반이 되었다. 로마인의 내면성과 주관성에 추구하는 것은 깊고 순수하고 내면적인 보편신으로 명확한 윤곽을 지닌 무한한 신이었다. 기독교의 기반이 형성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콘스탄티누스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